19장. 안나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돌리는 거실에서 벌써 아버지를 쏙 빼닮은 머리칼이 하얀 통통하고 작은 사내 아이와 앉아 아이에게 프랑스어 읽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글을 읽으면서도 재킷에서 거의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단추 하나를 계속 비틀며 뜯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이나 아이의 손을 떼어 놓았지만 그 통통하고 작은 손은 다시 단추로 향했습니다. 결국 돌리는 단추를 떼어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샤, 손 가만히 두렴. 돌리가 말하며 오랫동안 만들어온 덮개 자수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울적할 때면 항상 이 일을 시작하곤 했는데 지금도 손가락을 움찔거리고 코를 세어가며 초조하게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날 남편에게 누이가 오든 말든 상관없다고 전하긴 했지만 그녀는 안나가 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채 긴장된 마음으로 시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리는 슬픔에 짓눌려 완전히 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나가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는 인물의 아내이자 그곳의 귀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남편에게 했던 위협 즉 안나를 맞이하지 않겠다는 말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안나에겐 아무 잘못이 없잖아 돌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에 대해선 좋은 것들만 알고 있고 나에게 보여준 모습도 친절과 애정뿐이었어. 사실 페테르부르크 카레닌 부부의 집에서 받았던 인상을 되짚어보면 그 집안 분위기 자체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생활 틀거리에는 무언가 인위적인 구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를 안 맞이할 이유가 뭐 있겠어? 다만 나를 위로하겠답시고 나서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돌리는 생각했습니다. 위로나 충고, 기독교적인 용서 같은 건 이미 수천 번도 더 생각해봤어. 아무 소용 없다고. 요 며칠 돌리는 아이들과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슬픔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슴속에 그 슬픔을 품은 채 밖에 다른 일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안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에 기쁘다가도 그의 누이인 안나에게 자신의 치욕을 말해야 하고 그녀가 준비해온 뻔한 충고와 위로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돌리는 매분 시계를 확인하며 그녀를 기다렸으나 흔히 있는 일처럼 정작 손님이 도착한 그 순간을 놓쳐 벨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문가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근심 어린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놀라움이 무의식적으로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시누이를 껴안았습니다. 어머, 벌써 왔니? 입을 맞추며 돌리가 말했습니다. 돌리, 널 보게 되어 정말 기뻐. 나도 기뻐. 돌리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안나의 표정을 살피며 그녀가 알고 왔는지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분명 알고 있을 거야. 안나의 얼굴에 서린 동정심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 어서 가자. 내 방으로 안내할게. 그녀는 속내를 털어놓아야 할 순간을 가능한 한 늦추려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얘가 그리샤니? 세상에, 정말 많이 컸구나. 안나가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입을 맞추면서도 돌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녀는 멈춰서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야, 제발 여기서 그냥 이야기하자. 안나는 스카프와 모자를 벗었습니다. 풍성한 웨이브가 진 검은 머리카락 한 줌의 모자가 걸리자 그녀는 고개를 흔들어 머리칼을 털어내렸습니다. 넌 정말 건강과 행복으로 빛이 나는구나. 돌리가 거의 질투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응, 그래.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타냐. 우리 세료자랑 동갑이구나. 안나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온 어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정말 사랑스러워. 아이들을 다 보여줘. 안나는 아이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 태어난 달, 성격, 알았던 병까지 일일이 기억하며 언급했고
돌리는 그 점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에게 가보자. 바샤가 자고 있어서 아쉽네. 아이들을 보고 난 뒤 두 사람은 이제 거실에 단둘이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안나는 쟁반을 들었다가 멀찍이 밀어 놓았습니다. 돌리,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다 말해줬어. 돌리는 안나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상투적인 위로의 말들이 나오겠거니 기다렸지만 안나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돌리, 그녀가 말했습니다. 널 설득하려고 오빠 편을 들거나 널 위로하려 들지는 않을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지만 얘야, 난 그냥 내가 너무 안쓰러워. 진심으로 내가 너무 가엾단다. 빛나는 안나의 눈, 그 짙은 속눈썹 아래로 갑자기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안나는 신우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힘있는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리는 몸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서린 냉담한 기색은 여전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로는 불가능해. 이런 일이 일어난 마당에 모든 걸 잃었어. 전부 끝이라고. 하지만 이 말을 내뱉자마자 돌리의 얼굴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안나는 돌리의 여위고 가느다란 손을 들어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리,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아?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최선일지, 넌 그걸 생각해야 해. 다 끝났어. 더는 아무것도 없어. 돌리가 말했습니다. 가장 최악인 건 알다시피 내가 그를 내쫓을 수 없다는 거야. 아이들이 있잖아. 난 묶여 있어. 그렇다고 그와 함께 살 수도 없어. 그를 보는 것 자체가 고문이니까. 돌리, 얘야. 오빠한테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나에게 다 말해주렴. 돌리는 탐색하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나의 얼굴에는 거짓 없는 동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좋아. 돌리가 갑자기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말해줄게.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너도 알지? 엄마가 시킨 교육 때문에 난 순진하다 못해 멍청했어. 아무것도 몰랐지. 남자들이 아내에게 과거를 다 말한다고들 하지만 스티반은 그녀는 이름을 부르려다 고쳐 말했습니다.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믿기 힘들겠지만 난 지금까지 내가 그가 아는 유일한 여자인 줄로만 알았어. 그렇게 8년을 살았단다. 내가 외도를 의심하기는커녕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는 걸 이해해줘야 해. 그런데 상상해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 모든 공포와 혐오스러운 진실을 알게 된 기분을 말이야. 날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자신의 행복을 굳게 믿고 있다가 한순간에 돌리는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거야. 내 정부이자 아이들 가정교사에게 보낸 그 편지를 말이야. 아니, 이건 너무 끔찍해. 그녀는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잠시 감정에 휩쓸린 거라면 이해할 수도 있어. 잠시 침묵 후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교활하게 나를 속이다니. 그것도 누구와? 그 여자와 함께 지내면서 내 남편 노릇을 계속해왔다니. 정말 끔찍해. 넌 이해 못할 거야? 아니야, 이해해. 이해하고 말고. 돌리, 정말이지 난 이해해. 안나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처지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나 있을 것 같니? 돌리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전혀. 그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여. 아니야. 안나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는 가엾은 처지야.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고. 그 사람이 죄책감이라는 걸 느낄 줄이나 아니. 돌리가 신우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응, 난 오빠를 잘 알아. 난 오빠를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
우리 둘 다 오빠를 알잖아. 마음은 약하지만 자존심은 강한 사람인데 지금은 아주 비굴해져 있어. 나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여기서 안나는 돌리의 마음을 가장 흔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오빠를 괴롭히는 건 두 가지야. 아이들에게 부끄럽다는 것,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 정말이야.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하는데. 안나는 반박하려는 돌리의 말을 서둘러 끊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을 찔렀다는 사실이지. 아니야. 그녀는 날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오빠는 계속 말하고 있어. 돌리는 안나의 말을 들으며 멍하니 시선을 허공으로 던졌습니다. 그래. 그 사람 처지도 딱하다는 건 알겠어. 죄 없는 사람보다 죄 지은 사람 마음이 더 괴롭겠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자기 잘못에서 왔다는 걸 느낀다면 말이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하니? 그 여자 다음에 어떻게 다시 그의 아내가 될 수 있겠어? 지금 그와 사는 건 고문일 뿐이야. 내가 예전에 그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흐느낌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을 격분하게 만드는 것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여자는 젊고 예쁘잖아.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안나, 그거 아니? 내 젊음과 아름다움은 다 사라졌어. 누구 때문인데? 그와 그의 아이들 때문이야. 난 그를 위해 일했고 내 모든 걸 바쳤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당연하다는 듯 싱싱하고 천박한 계집이 그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지. 틀림없이 둘이서 내 험담을 했거나 더 나쁘게는 내 이야기를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을 거야. 내 기분이 어떤지 알겠니? 다시 그녀의 눈에 증오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나에게 말을 하겠지? 내가 그를 믿을 수 있을까? 절대로. 아니, 다 끝났어. 한때 내 위안이었고, 내 노력과 고통의 보상이었던 모든 게 사라졌다고. 믿어지니? 방금 그리샤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전엔 그게 기쁨이었지만 이젠 고문이야.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애쓰고 고생해야 하니? 아이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뭐고? 정말 끔찍한 건 한순간에 내 마음이 돌아서 버려서 사랑과 다정함 대신 오직 증오만 남았다는 거야. 그래, 증오뿐이야.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라고. 사랑하는 돌리, 이해해. 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고문하지 마. 넌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지쳐서 많은 걸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어. 돌리는 조금 차분해졌고 2분 동안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좋겠니? 안나, 날 위해 생각해줘. 날 좀 도와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답을 모르겠어. 안나도 당장 답을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신우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표정의 변화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안나가 시작했습니다. 난 그의 누이고 그의 성격을 잘 알아.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 성미 말이야. 안나는 자신의 이마 앞에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넋을 잃고 빠져들지만 그만큼 또 완전히 뉘우치기도 하는 그 성격. 오빠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어. 아니야, 그는 이해해. 그때도 다 알고 있었다고 돌리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넌 나를 잊고 있구나. 그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니? 잠깐만 들어봐. 오빠가 나에게 말했을 때 솔직히 난 내 처지가 얼마나 끔찍한지 다 깨닫지 못했어. 난 오빠만 보였고 가정이 깨졌다는 사실만 보였지. 그래서 오빠가 안쓰럽기만 했어. 하지만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같은 여자로서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 내 고통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널 안쓰러워하는지 말로 다 못할 정도야. 하지만 돌리, 얘야, 난 내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난 몰라.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말이야. 그건 너만이 알지. 그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남아있는지를. 만약 그렇다면 그를 용서해줘. 아니, 돌리가 입을 떼려 했지만 안나가 다시 한번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너보다 세상 경험이 더 많잖아. 안나가 말했습니다. 스티바 같은 남자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 넌 오빠가 그 여자와 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했지.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야. 그런 부류의 남자들은 바람을 피우긴 하지만 그들에게 가정과 아내는 신성한 것이거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여자들을 경멸하며 가족에 대한 감정은 건드리지 않아. 그들과 가족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을 그어두지. 나도 이해는 안 가지만 정말 그래. 그래도 그는 그 여자와 입을 맞췄어. 돌리, 조용히 해, 얘야. 난 스티바가 너와 사랑에 빠졌을 때를 봤어. 오빠가 나에게 와서 울며 내 이야기를 하던 때가 기억나. 너에 대한 그의 감정이 얼마나 시적이고 고상했는지. 그리고 너와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더 고상해졌는지도 난 알아. 오빠가 말끝마다 돌리는 경이로운 여자야라고 붙이는 바람에 우리가 가끔 비웃기도 했잖니. 넌 언제나 그에게 여신이었고 지금도 그래. 이건 마음의 외도가 아니었어. 하지만 또 그러면 어떡해? 내 생각엔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래, 하지만 너라면 넌 용서할 수 있겠니? 모르겠어. 내가 판단할 순 없겠지.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그려보고 내면의 저울로 무게를 달아본 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 난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예전과 똑같을 순 없겠지. 아니, 그럴 순 없어.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마치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전혀 없었던 일처럼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오, 당연하지. 돌리가 마치 자신도 여러 번 생각했던 것을 내뱉듯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아니지. 용서하려면 완전히, 온전히 해야 하니까. 자, 이제 가자. 내 방으로 안내할게. 돌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안나를 껴안았습니다. 얘야, 내가 와줘서 정말 기뻐.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 정말 훨씬 나아졌어.